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애인의 달콤한 연애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시골 게스트하우스에 온 손님이었고 같은 한국 사람이란 동질감으로 친해졌지요. 그녀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긴 한데 그것이 뭘지 아직은 정하지 못한 터라 여행을 하며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헤어진 전 여친과의 감정을 정리할 겸 여행을 왔던 것입니다. 둘 다 20대 후반이란 공통점도 있었고 낯선 외국의 이방인으로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사람이 한창 그립기도 해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긴 여행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이성에 대한 애틋함이 한창 응축된 에너지처럼 꽉 차 있었기에 더 빨리 가까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여행 코스를 따라 움직이고 숙박비도 줄일 겸 한 침대에서 자자고 협의한 날, 그녀가 침대에 누워 조금 망설이더니 입을 맞추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얼른 읽고서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녀가 간만에 아주 격하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평온하게 자게 됐다고 했고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서로를 사랑의 분출구로만 대하면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 느껴지던 찰나에 우리의 연애는 여행의 흐름을 따라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맨 채 버스 정류장에서 나누던 따뜻하고 정다운 이야기들, 발목을 삔 그녀를 찜질해주고 때론 업어서 이동하던 일들, 어느 밤에는 해변의 일렬로 비스듬하게 세워진 요트들 안으로 들어가서 둘만의 짜릿하고 은밀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격한 사랑이 잦아들고 난 후 그녀는 아예 별이 올려다 보이는 백사장 가운데로 가자며 제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백사장에 나란히 누워 올려다본 밤하늘은 맑고 청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기에 저는 달래줄 겸 부드럽게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조금은 편안해진 얼굴로 제게 조금 더 자신을 밀착하더니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두런두런했습니다. 그녀는 늘 술과 빚에 허덕이던 아버지 때문에 힘든 가정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에서 업소 여자들과 그곳을 드나드는 남자들을 상대로 해장술과 국밥을 팔며 살림을 꾸려왔고 하나 있던 남동생은 늘 싸움에 휘말려서 이리저리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졸자였던 그녀는 대학 4년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 다음 학기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해야 했고 그러던 중에 어떤 부잣집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봉변도 당했다고 합니다. 돈은 많았지만 자식 건사를 못하던 그 부잣집의 가장은 여자 알기를 아주 하찮게 여기며 그 집에 들어오는 젊은 여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거실로 내려오는 그녀를 본 졸부는 몹시 눈을 빛내더니 저녁을 아직 안 들었으면 자신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이내 식탁 앞에 그와 단둘이서 겸상을 했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도록 미리 지시를 한 것인지 아무도 들어오는 이 없는 그곳에서 졸부는 작은 꾸러미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이상도 충분히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과외를 오는 날에는 꼭 자신과 이렇게 정답게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외로운 호라비와의 겸상의 대가는 아니란 것을 그녀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윽하고 느끼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시간이 좋다면 지금이라도 저 방으로 같이 가서 뭐가 됐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일어서서 황급히 고개를 꾸벅하고는 식탁 위에 돈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 다음 주에 과외를 가야 하는 날 수없는 망설임이 왔지만 기껏 잡은 고액 과외를 놓칠 수는 없다 싶어서 결국은 힘들게 그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얼굴로 주인이 저녁 식사 제안을 했고
그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우겨 넣는데 졸부가 식탁 위에다 지폐 다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지난번 것보다 몇 배가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챈 졸부가 곁에 놓인 두툼한 가방을 집어서는 그 안에다 돈을 집어넣고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며 은근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졸부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와 보니 이미 여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여자가 희죽 웃더니 같이 샤워를 하고 나오자며 이끌었고 몇 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녀는 억지로 주인에게 씻김당한 고양이 마냥 칙칙한 인상을 하고 나와서는 낯선 그 여자와 남자의 밤이를 거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미 짜인 각본인 듯이 사방이 적막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을 졸부와 함께 보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충 직장인이 되었다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도는 해변으로 한없이 밀려왔다가 저 멀리로 부서져 갔고 그녀는 뭔지 모를 불안한 얼굴로 멀리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문득 자신이 저를 점점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잔잔한 얼굴로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저 역시도 그녀에 대한 사랑이 깊이 익어가고 있었기에 그런 이야기 따위는 애초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배낭을 도둑 맞아서 제가 가진 현금과 여행 사진이 고스란히 담긴 카메라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 그녀는 영어와 온갖 바디랭귀지로 현지인들과 의사소통하며 그 짐들을 찾아주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 짐을 고스란히 되찾자 그녀는 제가 놀라서 멍하니 얼어버릴 정도로 펑펑 울면서 그 짐들을 보았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의리가 강한 여자라는 것을 그제야 더 실감나게 알게 된 저는 앞으로는 제가 그녀를 평생 곁에서 돌봐주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제 사랑도 모른 채 그녀는 저를 향한 깊어가는 마음 때문에 혼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잠깐의 실수가 혹여나 우리 사랑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저는 뭔지 모를 감정에 차올라서 그녀에게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이 바닷가에서 남은 사랑을 다 해소해버리고 가자고 말이지요. 아무것도 생각 말고 그저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짜릿하고 격하고 아름다운 밤들만 만들자고.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에 미약한 발걸음이나 후회나 번민 다 날려버리고 그저 젊은 사람답게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여행을 즐기자고 말입니다. 그녀가 조금은 편안해진 얼굴로 제품으로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백 사장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고 그녀가 몹시도 간절히 저를 원한다는 느낌에 저의 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멀리서 백고동이 울었고 깜깜하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들이 어딘가에 낯선 항구에 가 닿듯이 우리도 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자 새로운 욕망이 타올랐습니다. 저의 부드러운 손길에 그녀는 점점 가쁜 숨소리를 내며 저에게 바짝 매달렸고 저는 어쩐지 세상 무엇보다 힘찬 야망이 온 몸을 가득 에워싸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좀 더 다가갔습니다. 이윽고 어두운 백사장에는 우리 둘의 격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